저는 그 영천시청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인고서원에 12년간 그 숙모사업회 그 사업하는데 거기서 이제 참 거들고 지금 현재는 인고수련원의 그 경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그 사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게 이제 두 불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영천 향교회 국학학원 그 한시를 하고 있는데 한 20명, 그것도 한 7년째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모두 공부를 하셨고, 근데 이제 거기 주로 오는 분들이 교편 잡다가 오신 분들,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주로 많고, 또 생소하게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오셔가 처음에는 이 하늘 천자도 이게 우로 한일로 꺼야 되는 동, 두위로 꺼가 해야 되는 동 모르고 하는데 상당한 수준에 이제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 하는 거는 이게 하면 되는 기라요. 안 하면은 천재라도 안 되고, 하면은 한 분 보고 잊어보면 그 다음 주에 두 분 보고, 두 분 하면 세 분, 세 분 하면 네 분. 이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은 계속 그 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 장 뒤기면 또 그 앞에 나왔던 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곱고. 그런데 저는 뭐 저 75입니다. 75살인데 우리 안식구는 한 1년마고 치아라 가는데 저는 힘 잘할 따라 필요하다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은 버려보면은, 우리가 버려보면은 이제 영원히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지지 싶어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가는요 원래 영일입니다. 현재는 포항이죠. 포항에 이제 그 우리 선대 묘소는 분실을 하고 단소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봄에 한 번씩 묘사를 지내는데, 시조를 그 후로는 모르고 포운 선생 10대조가 우리 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조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시조가 그 포항에 이제 계셨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묘소는 없어도 단소를 차리고 묘사를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대면은 포원 선생까지 내려올 때는 상당히 그 어려웠습니다. 포원 선생 이후로는 우리가 족보가 정확하게 틀림없이 되는데, 그 후에는 생년도 모르고 돌아가신 해도 모르고 벼실 했는 것만 그 이제 역사책을 보고 빼놨기 때문에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원 선생 증조부가, 할아버지 위에 증조부가 형제분입니다. 형제분인데 형제분이 처음 영천을 들어섰어요. 영천을. 그래서 포원 선생이 맛집이고 영천에 사는 사람이 둘째 집인데, 맛집 포원 선생은 임고 우왕지에 그 마을에 터를 잡았고, 둘째 아우되는 분은 도동 삼거리에, 도동 삼거리 여러분 아시죠? 경주 나가는 길에 그거 보면 앞에 그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복판에 그 옛날에 우리가 살던 우리 할아버지가 영천 입영천에서 살던 집터가 1200평 정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있는데, 웃기는 것은 그 이제 나물 줘서 이제 그 농사를 짓게 하는데, 농사저가 우리 세 받는 가면은 요즘은 세금이 올라가지고 세금이 더 비싸요. 나중에 땅 팔아가 세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가가 또 높거든요. 지가는 세금 많이 나온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있고, 그래서 포원 선생 생가는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우리 숙모사업에서 얼마 전에 복원을 했는데, 이쪽에는 복원도 못하고 할 계획도 없고 하는데, 전촌이라 동네가 전촌입니다. 돈전자 마디천자 전촌 마을입니다. 아주 돈은 돈전자로 해놨지만은 옛날에 이런 마을에는 그 아주 그 지체가 낮은 사람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종이나 만들어 팔고 신이나 이래 만들어 가지고 파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 포원 선생 증조부에 아우 되시는 분이 거기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포원 선생 증조부 종조부가 할아버지 사촌가이죠. 그분이 이 포원 선생보다 할아버지면서도 2살이 더 많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 포원 선생이 아주 선주교에서 돌아가시고 전 가족이 몰살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마을에 아주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그 마을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들어서 꼼짝을 안 하고 서울에 있는 포원 선생 후손들도 그 강고되는 사람 서울이 좀 다 죽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숨겨가지고 그래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원 선생이 제1파 우리 영일정가에 우리 영천에 사는 사람들이 제2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를 내서 뭐 족보를 만드는데 이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원 선생 종조부께서 전조에 고려 때 문과 급제해가지고 조선조에 들어와가지고 판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원 선생은 절개를 지켜가 돌아가셨는데 종조부 할배락하면서 전조에도 해먹고 아조에도 왜 했느냐? 그것은 안 하면 다 죽고 있겠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내 하나 짓밟히고 업순적이고 대접을 못한다 하지만은 후손들은 이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벼시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우선에 가가 하는 듯이 하다가 뭐 몸이 아파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영일정시 영천이평 고려 충렬한 1300년대로 추정한다. 선생의 고조부 형제분이 영천에 오셔서 장남 정인자 수는 우왕이에 차남 정인자은은 도동 전촌에 정착하였다. 임고 우왕에는 포원 생가가 있고 영천 도동 전천에는 집터 1200평가량이 문중소유를 현재 보존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와도 증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이 증거를 내가 여기 해놨느냐 하면은 포항 사람들이 포원 선생이 포항에서 태어났다고 자꾸 요즘 우깁니다. 포원 선생 문집을 12번 했습니다. 포원 선생 돌아가시고 그 아들 형제분이 어명행이가 문집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12번을 만드는데도 12번을 만드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포원 선생은 영천동 우왕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영일에서 포항에서 났다 가는지 그건 뭐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기고 그런데 요걸 이제 우리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누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래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포원 선생 탄생과 순국입니다. 충수광 보기 6년 1337년 영천 우왕리에서 출생하시고 공양왕 4년 1392년 선주교에서 피살되다. 그래서 이어련이 남긴 것은 뭐냐? 남긴 것은 아무도 이런 위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뭐냐? 동방이학지조. 동방이학지조입니다. 이학지종도 아니고 이학지조입니다. 성리학입니다. 이학은 성리학입니다. 우리 대학에 성은 즉 이하라. 우리 여성 남성 그럴 때 그 성자입니다. 성은 즉 이하라. 이치라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동방은 중국에서 말하는 우리 조선을 동방이라 합니다. 동방에서는 최고의 시조다. 그것을 포원 선생이 내가 시조다 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는 게 아니고 당시 얘기했던 목은 이색 선생이 성균관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네는 동방의 이학의 성리학의 조종이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래서 태계 선생까지 내려오면서 쭉 학통이 안동가도 그래 되어 있고 박물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리처음에 조종은 할아버지 성리학의 조상이기 때문에 정몽주. 그 다음에 누가 받았느냐? 기랴은 길재선생. 세 번째 누가 받았느냐? 김숙자. 네 번째 전필제 김종직. 그러면 김종직, 김숙자는 부자분입니다. 김숙자는 아버지, 김종직 전필제 선생 김연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경필
저쪽에 고령에 가면 고령 아니고 저 달성이죠. 도동서원 알죠? 한원당 김경필. 김경필 밑에 조광조. 대동법 하는 조광조. 조광조 다음에 태계와 이율곡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통을 쭉 연결하면은 길이 처음에 올라가는 것이 포원 선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예, 1번에 동방 이학지조라고 남겼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신성인했다. 살신성인 여러분 아시죠? 내 몸을 죽여서 인을 했다. 인을 했다. 내 죽을 자리에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을 자리에 안 죽고 피해서 가면은 안 되죠. 그거 인이 되지 안 되죠. 내가 안 죽으면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하리 돌 할락한 대로 다 해주고 원대로 다 해줄라 했어.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 임금의 신하로서 고려를 지켜야 될 임무가 이게 인이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다 하겠다. 그래서 돌아갔었습니다. 돌아가서 그게 살신성인이라는 겁니다. 살신성인요. 우리 역사에 딱 기록되는 거 신라 고려 백제 고구려 백제 내려오면서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포원 선생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많다 싶으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과 효를 몸소 실천했다. 충은 자기가 목숨을 끊었죠. 효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3년, 어머니 돌아가서 3년 인고서원 고위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때 여묘하는 것도 우리 조선에서는 포원 선생이 가장 처음입니다. 여묘 3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효도 효시가 되고 우리 동방이 효시고 충도 효시가 되는 겁니다. 포원 선생이 충성 다 하고 효도 다 했지요. 여러토록 명확하게 하신 분은 우리 포원 선생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충과 효를 몸소 실천했다. 충을 하는데 몸소 퇴계 선생이 돌아가서가 충했습니까?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면 흉했습니까? 그분들은 말만 해가지고 제자들 가르치고 참 백성들한테 교도했고 했지 몸소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원 선생은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신 줄 다 알죠? 여러분 인고서원에 가봤어요. 내가 오늘 죽는구나. 말을 뒤로 타고 가시네. 뒤로. 차마 그 쇠철망을 들고 때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가지고 말을 뒤로 타고 가면서 그 있습니다. 그 보통 아니거든요. 보통 아닙니다. 내 목숨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뭐 탁월한 외교로서 나라를 구제했다. 그때 고려가 원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 명나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구세력들은 원나라를 우리 나라를 모시자. 원나라를 우리 큰 집으로 모시자. 형님으로 모시자. 신진 젊은이들은 명나라가 새로 나타나야 돼. 그게 힘이 있고 그거 하자. 양갈래가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기에 원나라는 찌그러지고 명나라는 주원장이 건국을 해가지고 불꽃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명나라 친아들이 명나라를 저거는 그분은 아닌데 원나라하고 옛날 맺었는 거기서 그러기에 조공을 두 나라 다 해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돼. 그리고 원나라는 그냥 주고 명나라는 4, 5년간 안 주고 밀어나는 기라요. 그러니 사신 가는 사람마다 그냥 온전히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김구용 같은 어른 그거 가가지고 저 총나라 그쪽으로 귀양 가다가 병들어 돌아갔었어요. 포원 선생 가면 2살 만에. 그런데 포원 선생이 딱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90일 개성에서 남경까지 가는데 90일 걸려야 된답니다. 보통 가면은. 아무도 안 갈라 해가지고 님이랑 내미랑 해가지고 나중에 포원 선생 보고 가겠나? 가겠습니다. 전하의 명령이면 뭐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60일 남가놓고 밤낮으로 달려가는 60일 만에 남경까지 도착하셨어요. 도착해가지고 인물도 좋고 술도 잘 자시고 언변도 좋고 주원장 앞에 가다 하기에 4년간 세공 미납되는 거 싹 면제 다 받아. 그러고 앞으로 조선은 멀리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오지 말고 3년 만에 한번 오고 그냥 빈손으로 뭐 그냥 막 가오느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조선이 고려가 살았습니다. 일본 가서 가지고 일본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게라요. 포로는 전부 부작해 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그 부작해가 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저 울산에 그때 귀향화가 있었어요. 포원 선생님. 그래 다시 불러가 일본 가라게 갔습니다. 거기가 가자마자 땅 들이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막 탐복을 하는 게라 시를 짓는데 세상에 그런 시를 잘 질 수가 없고 인물도 그래 잘 날 수가 없고 그래 거기서 탐복이가 완전히 손님 대접을 받고 충분히 문제 해결하면서 올 때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제했다. 예, 이제 그래 했습니다. 이걸 왜 우리 정가들 뭐 할배들도 많습니다만은 최고가 우리 포원입니다. 나는요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천 정신이 포원 선생 정신입니다. 아까 내가 고향이 어디냐고 이래 물었는데 우리 영천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무식하고 무뚝뚝하고 질박하지만은 고발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느껴봐서요. 그러나 우리 영천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안바도 없이 노소 없이 창 들고 괜히 들고 나가는 게 8분이 있습니다. 8분이나 5분, 7분 그렇습니다. 사와지 반란은 절대 안 했습니다. 뭐냐 이것이 뭐냐 충입니다. 충이라 포선생 충입니다. 우리 영천에 태계 선생 문인 3분이 있습니다. 3분이 안동 소수서원 딱 서는 거 보고 우리 포원 선생은 영천에 서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영천에 서원 포원 선생을 위한 서원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거기서 설계를 다 해가 3분이 인고서원에 써왔습니다. 서화가 요새 그 제사만 지내는 거 아닙니다. 젊은이의 근방에 있는 젊은이들 다 모아가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했습니다. 불회산에 인고중학교에서 삼사학교 갔는데 중간 지점에 불회산이 있습니다. 불회산 생가 포원선 생가 좀 덜 가고 거기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요새 그렇지 많지 않고 그리 형편되는 집들은 거기 와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요놈들이 오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 모이는 곳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원을 불을 태웠습니다. 불을 태웠는데 영천이 200명, 900명의 이병이 나오는데 전부 그 학생들 거이라요. 학생들 집에 가가 머슴 데리고 오고 적은 집 형님 데리고 오고 동생 데리고 오고 자기 오고 이래가지고 900명이 됐습니다. 그때 임진왜란 일났을 때 영천에 우리 정가가 많다가 지금 20집도 안 됐어요. 그럼 9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 영천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인고서원이다. 인고서원은 뭐냐? 포원선생 정신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천의 정신은 포원선생 정신이다. 변함없는 포원선생이다. 앞으로 또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사화를 빼놓고 가장 중요한 성은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나오죠. 계유정난은 뭐냐? 1450년으로 세조가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 영천의 사태를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영천의 큰 인물 이보음께서 당시 수능부사로 재임할 때 금성대군이 수능으로 유배되어 왔습니다. 금성대군 영천의 그래 되었습니다. 이보음 선생은 금성대군과 협의하여 단종 부기를 위한 계획의 탈로로 두 사람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당시에
그 금성대원이 그 저 귀양 와가 있는데 이보험 이대전 호가 이대전 영천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영천에는 이병을 어떻게 모으고 뭐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쭉 안 했겠습니까? 이것을 마지막에 두 분이 앉아가지고 금성대원하고 결정하는 단계에 요놈 종이 그걸 들어붙어요. 드럭도는 그 자리에서 또 뛰어가 고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풍기에 사람이 얼마 사는지 모르지만 풍기에 가담하는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조가요 살아서 이 세상에 태어날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놨는데 내가 영주군청에 3년을 근무하다 왔습니다. 영주에서 풍기 올라가려면 그 교량이 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이 동네 이름은 피끝마을이라 이래요. 와 피끝마을이고 그러니까 금성대군하고 이보금하고 거기서 이병을 그 보기 그 하다가 거기서 그에 동조하던 풍기 사람들이 수능 사람들이 맞아 죽어가지고 흘러 늘어오는 피가 그까지 늘어와가 거기서 피가 그쳤다 하는 거예요. 피끝마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천의 인물입니다. 영천의 인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수능 갔으면 부사했으면 부사나 편안히 하고 오면 교양하시면 교양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막 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영천입니다. 포은 선생 정신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기운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보음 선생의 생질 정종자 소자 공은 외삼촌의 뜻에 따라 동조자 모집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을 뿐 아니라 사육신 성산문 박팽령 이계 등과 동방급제로 막역한 관계였으며 정종자 소자가 저 18대 조입니다. 여론이 성균관 사성으로 계셨는데 그때 문과급제를 하셨는데 여도 박평영 성산문이 1등을 하시고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그 외삼촌이 부사하시면서 영천에 누구 운동 좀 해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도 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정종자 소자 할아버지 형제가 사형제분입니다. 아버지가 문자 예자 생원공인데 그 아들 사형제하고 형제하고 합해 그때 8급제가 영천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문과급제를 8명이 한참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천이 그때 최고였는데 왜 이러냐 조정에서 의심을 했는 기라. 그 뭐가 있어 그런가 한번 가봐라. 와보니까 현재 영천경찰서 옆에 당지락 하는데 못이 있습니다. 당지 못이 있습니다. 못 안에 이어른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있습니다. 그 산소가 옛날부터 전설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터가 좋다 하는 기라요. 그래 그 사람들이 뭐가 말로는 뭐 그 혀를 찔러가지고 거기서 혀를 찌르기에 뭐 피가 나와가지고 못에 흘러 들어가서 그때 고기만 잡으면 한쪽 볼에 빨갛다 그랬어요. 그게 뭐 말이 그래 되는데 했는데 이 산소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 어느 하늘의 공부하러 가면서 선생님이 아마 대전 어디 계셨던 모양이에요. 전촌에서 책을 메고 나날이 공부하러 갔는데 하루는 책을 다 배우고 책거리 여러분 아십니까? 책거리 떡을 해가지고 선생님 드린다고 책거리를 떡을 해가 가는데 나무꾼들이 아침에 그 못에 자라를 잡아 놔놓고 그걸 이제 굽어 물라고 불을 이래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는 우리 조상 하늘의 어린 눈에 보니까 너무나 가련한 기라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요 내가 떡을 가가는데 이걸 줄 재미 자라를 내한테 파세요 이러던 기라. 그래 그것 때문에 자라가면 떡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 떡을 주고
자라를 샀어. 자라를 사가는 바로 그 자리에 못에 나아졌답니다. 못에 나아졌는데 그 이 어른이 당상을 당해가지고 어른 상을 당해가지고 산을 구하러 이제 구산하러 간다 합니다. 그 밑에 보는 사람 데려가는데 모독을 이래 지나가는데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형용을 하더라 하는 기라요.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따라 올라가는데 현재 산소서는 그 자리에 가서 발을 꼬락가지고 이렇게 파더라 하는 기라요. 그래 그 직관이 보고 아 여기가 명사이다. 여기만 하자. 그래 정해서 그 산소에 썼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모자분이 계시는데 오래된 산소라 가지고 어느 어른이 어머니 산소인지 어느 점이 아들 산소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같이 이래 묘사를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명산이라서 팔급제가 났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는 이보음 이 종자 소자 계실 때는 이보음 선생이 대전 계셨고 대전 계시면서 저 풍계 가서 벼슬을 하셨는데 외삼촌이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남매간이죠. 처남 아닙니까? 아버지 처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자 소자가 이대전 저런 훌륭한 외삼촌이 훌륭한 거기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과 급제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 생질들이 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문과 급제를 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기 전에 자기가 단종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을 품고 생질한테 시켜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있겠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역에 급제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급제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래 하자 하면 다 따라오게 그래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뜻에 따라 그 동조자를 모집했다. 그래서 나중에 탄로나가 이 어른이 어디가 피신했느냐 하면은 김천에 갔습니다. 금능에 피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보음 선생의 생질인 손서륜 백월 손씨입니다. 백월에 밀양 손씨. 손서륜 또한 그 이보음 선생의 생질이었습니다. 손서륜 또한 영남 지역에서 경문을 돌리고 이사를 모집하다가 실패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이거는 처형당했습니다. 이보음 선생하고 같이 처형당했습니다. 포원 선생의 손자인 그러고 이제 영천에 그래 대가 있는데 요거는 양념을 열었습니다. 이 세조가 한 명을 어불로 해가지고 이 계유 정난을 이뤄봤는데 포원 선생 손자가 호가 설곡이고 휘자가 이름자가 보한다 그런데 보자입니다. 보입니다. 정보. 이열은 서 여동생이 있었는데 서 여동생이 누군가 하면 한 명의 첩이라요. 한 명하고 그 수양대군하고 그 짜가지고 그 사변을 받는데 첩이라. 그래가지고 사육신을 다 죽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럼 보원생 손자가 당장 집이 자기 누이 그 서참 여동생 집이 가니까 한 명에 있나? 가니까 아니 알았다 이 가거든. 거기서 서 여동생 보고 호통을 치는 기라. 요새 말로 그따구 지정머리 하면 네 명대로 못 알기다. 막 얼마나 캐던 모양이라. 캐놓고 국가에 뭐 여자인데 뭐 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한 명이가 퇴청을 했는 기라. 퇴청해가 집에 가니까 첩이 다 일러줬는 기라. 다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는 다시 국에 들어가서 수양대군한테 일러줬어요. 그럼 잡아들 날아야 되는 기라. 당장 그럼 사지를 찌가 죽이라 이러는 거예요. 사지 죽이는 거 연령 아니십니까? 양쪽 팔 다리 술에 매가지고 땡기는 거 그거 한다고. 그래 또 매놔놓고 있는데 그래 세조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대관절 저 사람 어디 사람이고 이래 되는 게라. 그리 포원의 손자래 이래 되는 게라. 깜짝 놀라면서 빨리 철거해라. 충신의 자손은 그래가 안 된다 하면서 그 이제 사형은 면하고 영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귀향을 보냈다가 나중에 저 산청에 경남 산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 딸 놓고 돌아갔었는데 거기에 저 경남 그쪽에도 정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전부 다 이 설곡이 정복하는 그 어른의 자손들입니다. 양념으로 영천 이외에 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포원 선생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영천에 거주하는 영천 이신은 물론
그의 일가 친척 친구 모두는 자취를 감춰야 했고 정종자 소자 집안 영일 정신은 저시들 모두는 산속에 숨어들었다. 안 숨어들었다. 그 당시에 영천에는 영천이시는요. 영천이시라 소리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 항우하고 유비하고가 항우가 힘이 더 세고 역발산 기계세 아닙니까? 그죠? 힘은 산을 빼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가 이겨왔는데 유비는 저 힘도 없고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나중에 권리는 천하통일은 유비가 승리해가지고 안 했습니까? 왜 그래 되느냐? 그래 유방이죠.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유비하고 유방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그 항우가 이제 있죠. 이제 김종직 선생이 조이제문 안 지었습니까? 그죠? 조이제문은 항우가 모시는 임금입니다. 지가 그 임금 없어도 되는데 전에 임금이 있어야 국민이 따려주는 기라요. 임금을 모셔야 그래 되지. 그러니까 항우가 세상에 내보다 더 나은 사람 없다 싶고 조이제를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강물에 던져붓습니다. 그 던져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천하의 백성들이 항우는 모신다. 아니다. 우리 임금을 죽인 사람이다. 저거를 왜 우리가 하겠느냐. 그래서 유방이한테 전부 인심 다 돌아가 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보 웃게나 말게나 모실 분들은 모셔야 민심이 돌아오는 기라요. 그러면은 포원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이성계 장군이 전쟁 나갈 때마다 종사관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기획, 서약, 또 기꺼이 또 참 피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포원 선생 죽였습니다. 이성계 깜짝 놀라는 게예요. 이놈의 새끼 네가 다 바라놓는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놓고 왕권 가지고 형제 죽여보세요. 자가 임금 대나이 더러워 이놈 네 못 보겠다. 이성계 한몽으로 안 갚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셔 올라고 애들 차사 보내니까 죽여보고 차사 보내면 한몽 차사 그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태종이 나중에 후회했는 게라 안 되겠다. 그러면 포훈 선생을 우리가 다시 모시자. 그래 문춘공 시호를 내리고 동방 이학지조 그놈을 떠들고 충과 효 그거를 막 떠들고 나왔는 게라요. 민심 수습하려고. 그래서 조선이 포원 선생 충효정 충과 효를 국시로 해요. 국시. 여러분 국시 아시죠? 5.16 혁명 나가지고 혁명용가 방공을 국시로 삼고 하는 게 없습니까? 그죠? 국시가 나라의 목표입니다. 나라의 목표. 그러면 포원 선생은 충과 효 충효. 그래서 민심을 수습. 포원 선생이 좋아서 그러냐 민심을 수습하려고 그래 했던 겁니다. 먼저 그래 하고 이제 이게 계유정난이 이제 이래 일어났는데 우리 영천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영천의 을이다. 영천의 을이 뭐냐? 영천의 정신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천의 정신이다. 포원 선생 충효 정신. 그 다음에 이보험 충효 정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보험 따라가지고 정종자 손서륜. 그 다음에 포원 선생 손자. 그 세 사람. 우리 따라 내려옵니다. 그게 영천의 을이라요. 그 다음 4대 사화를 여기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4대 사화에 영천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1498년) 무호사화 계유정난 후 43년입니다. 43년째. 연산군 4년이거든요. 전필제 김종직이 지은 조이제문. 관로 열고 조이제문은 이제를 조상한다. 항우에게 살해당하여 물에 던져진 회방 즉 초나라 이제를 추모하는 글을 사초에 올렸다.
그런데는 이후로 김종직 계열과 그 문화생을 모조리 잡아 죽인 사건. 여기서 이제 조이제는 실제 임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짜 세안하는 임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물에 던졌다 하니까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자, 오를 이자는 여기에 이제 대신할 이자라고도 가거든요. 이자를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고 다리를 새로 해야면 이족이라 하지요. 이족. 요 이자를 알아야 됩니다. 오르지자. 오르리자도 인이 예지. 그럴 때 이자도 되지만은 이족, 이치. 그렇죠? 이치자 뭐 이해하는 것도 이치랑 합니다. 그죠? 이치. 그리고 요 이자는 이제 그 가짜로 했다. 뭐 그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문을 불쌍하다. 항우인데 죽었을 때 불쌍하다. 그 이제문을 김종직 선생이 썼는데 이극도인가? 그렇죠. 이 사초에 올려놨는 기라.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세조를 비방하는 뜻이다. 단종은 전에 임금을 죽이고 지가 임금하니까 항우와 똑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래 김종직 이걸 모함해서 결국 다 잡아 죽이지요.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포은 선생의 추녀정신과 성리학을 이어받은 큰 학자거든요. 그 나중에 요 이제 김종직 돌아가시고 그 후의 사건인데 김일손하고 그때 사건인데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했습니다. 은유이라고. 그래서 요 한 계열도 해놨죠. 포은 선생의 추녀정신. 그리고 포은 선생, 길재 선생,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조광조, 퇴계 율곡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학통을 끊어본 택이라요. 근데 이제 김종직, 김경필 천하의 문장이고 천하의 도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남 사람들이 전부 영남 사람들이에요. 영남 사람들. 김종직 선생이 평소 영천에 김정종자 소자 공을 일러 오천정 선생이라 했는데 그것이 말미가 되어 또다시 영천 영일정씨는 큰 환란에 처할 수 있었는데 몸을 숨기고 지혜를 감추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했다. 또 김종직하고 우리 정종자 소자하고 이제 친하다고. 그것까지 친한 사람 친구까지 다 요새 조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화산 살고 저 화북 저수 살고 자양 살고 부관 살고 이 하늘어른들이 형제가 다 그리 겉에 삽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러면 교통이 있어 곁에 있다 하지만 그 꼴짝꼴짝 자양 꼴짝 저 화산 부계 꼴짝 화북 저 등계 꼴짝 이래 살았어요. 다 쫓겨 들어가고 이 형제들이. 그래서 또 영천에서 이 사건으로도 영천에서 많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불평불만하면 반란 안 일으켰습니다. 왜? 영천 우리는 힘도 없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는 안 한다. 그 다음 고 11년 후에 1504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갑자사화는 뭐입니까? 연산군이 자기 할머니, 어머니 윤씨 부인 피적삼 들고 울고 했는 우리 TV 봤죠? 그겁니다. 연산군이 그의 어머니 폐비 윤씨를 복위시키려는 문제로 어진 신하들을 죽이고 유배 보낸 사건이다. 윤씨는 성미가 괴팍하고 질투가 심하여 성종 10년에 폐비되었다가 사사당했다. 폐비되었는데 사사입니다. 이에 양심을 부은 연산군은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 인수대비를 때려 죽이고 윤씨 이 사당에 모시려고 하는데 그 폐사해다 안 된다. 폐사를 찬성한 윤필상, 이극균, 이세건, 김경필, 이주 등 10여 명을 사사했다. 그리고 정여창 등은 부관참시를 정일도입니다. 부관참시 당했다. 이때 피해를 본 대부분은 남인 집안인 관계로
영남 출신 관료의 대부분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으며 그 외 선비들은 전부 다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 영남 사람들은 2조 500년간 계속 두드려 맞고 계속 귀양 가고 짓밟히는 것입니다. 계속. 다음 봅시다. 1519년 기묘사화입니다. 연산군을 폐출한 후 등극한 중종 임금이 구패를 청산하고 신진 인물을 구할 때 조광조가 크게 발탁되었다. 조광조는 영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인입니다. 조광조 선생의 정책은 뭐냐? 자격 없는 훈구 세력의 공신 칭호 박탈. 중종 반정을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 반정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전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거기 있는 거 없는 거 친한 거 친구 어디가 있는 거 다 올라 전 공신 나오를 다 줬습니다. 옛날에 공신 주면 땅을 주고 다 정부에 미개 살렸습니까? 그래 조광조가 올라가 보면 기도 안 차는 기라요. 이거 무슨 엉터리. 그래 그것은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자들이 세력에 얼마나 씁니까? 조광조를 그냥 두겠습니까? 조광조 결국은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대동법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대동법. 이 세제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근본이 세금 제도가 가장 근본입니다. 세금의 밀란이 일어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세금은. 세금 조세 반란. 이게 가장 참 힘든 겁니다. 그래 했는데 훈구파, 남공과 심정 등이 주초유양의 관계를 꾸며 조광조를 유배시킨 후 사사했다. 여러분 주초유양 아시죠? 주초유양 아십니까? 예, 맞아요. 참 옛날 사람들 머리 좋아요. 달아날 주자지요. 어질 초자지요. 조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해야 될 건데 조씨 안 하고 요 외자 달아날 주자하고 이 가지고 주초위왕입니다. 조씨가 왕 된다고. 요래 나무 잎에 꿀을 묻어 가지고 벌레가 파먹도록 만들고. 그러면 임금한테 연산군한테 중종한테 가가지고 중종이 깜짝 놀래요. 죽여버렸습니다.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조선 이시조선이 있어가 날아가요. 죽이는 거 바꾸면 죽이는 거 바꾸면. 그래서 김경필 제자인 조광조가 김경필 선생 제자입니다. 김경필 선생이 여수에서 사형을 당할 때 김종직 제자라 하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데 사약을 가하러 왔어요. 사약을 마당에 사약을 갖다 놓고 사약을 마시라 한 게네. 머리를 풀어가 그때는 머리를 다 길갔습니까? 그죠? 길가는 거 이걸 전부 몰아가 입에 물고 돌아가셨다가 하다. 입에 물고 그 얘기가 뭐 참말입니다. 왜 입에 물었느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내가 헝클어 가지고 저승에 우리 부모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도학 최고 도학고자입니다. 그 어른은 평생 소학책을 곁에 버린 일이 없답니다. 책이라 하는 거 여러분 공부해봤었죠? 곁에 있어야 책이지 멀리 있는 거는 책장 안에 꼽아놓으면 그러면 일나가 가려고 하면 하기 싫어가 안 되거든. 소학책을 평생으로 소학을 읽어 소학만 읽는 게 아니고 소학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그래서 소학군자라 그래요. 소학군자로.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소학이 아니습니까? 내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죽어서 부모님 앞에 가면 머리를 헝클어 가야 되겠느냐? 그래가 돌아가셨다고. 도동서원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도동서원 한번 가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때 거기 이제 남인의 대표 인물이죠. 김종직. 그 남인은 다 죽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도 영천이 영일정화도 10분 전씩 알았습니다. 영천의 영일정화도 우리 그 서흥김씨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 관계도 있고 신분 관계 있어가지고 그때 그 음으로 양으로 또 우리가 또 피해를 당하거든요.
찡겨가지고. 예, 다음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그 4번 을사사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종 임금의 계비 장경황후는 인종을 낳고 둘째 계비 문정황후는 명종을 낳았습니다. 그 부인 둘인데 둘이 다 아들 낳아 임금 다 됐습니다. 이 배경을 틈타 두 윤씨 간의 소윤 대윤이죠. 정쟁 속에 연루된 살인 출신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자기네들끼리 임금하고 하는데 와 신하들로 와 죽이고 살리고 가는지 모르겠어. 그게 희한한 일이죠. 특히 12살에 임금이 된 명종을 앞에 두고 8년간 수렴청정을 하면서 요승 보우와 내통하며 인종 때 등용한 살인 출신들을 귀양 보내고 죽였던 것이다. 중요승 보우 여러분 얘기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역사 때 다 배웠죠. 예. 이때 경주 출신 회제 이현적 선생도 강제로 귀양 가서 죽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훌륭한 어른을 나라에서 참 반드시 서야 될 분을 귀양 보내가 죽여버린 게래요. 임금이 그랬습니까? 밑에 신하들이. 그 다음에 영천 금호 출신 곽순공은 당시 사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으나 끝내 모함을 덮여 씌워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어. 장사를 당했습니다. 이 당시 요승 보우를 처단하라는 상소문이 빗발쳤는데 영천의 정세자자 선생은 긴 활을 가지고 홀몸으로 보우를 죽이겠다고 상경한 사실을 들은 영남의 선비들 모두는 역시 포원 선생의 후회답답고 이구동성 찬사를 보내봤다. 여기 이제 이 정세자자는 저한테 그 13대조 할아버지 영천 이병장 하신 분입니다. 78세에 돌아가셨는데 나이 60대 너른 경주 전선에 말을 타고 앞장서가 3,500명 끌고 전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기는 위기에서 아들이 살려줘가지고 살아나고 아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그래 했는데 그때 기운이 대단했는데 선비라도 여기서 혼자 서울 보호주기로 간다고 그럼 그냥 도가 안 된다고 요새 같으면 차 타고 가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누가 봤느냐 하면은 혼자 가신 영천에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김우홍에 접는 김우경 간날은 봉화 계암호가 계암입니다. 의성김씨인데 이 어른들은 영남에 그 여럿이 모아가지고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소문을 써가 도장을 받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라 내려오는 길 여관에서 만났는데 영천에 그 진사급제 동기라 그러니까 자네 어디 가는 거냐 내가 보호주기로 간다고 용기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계암 저어른이 김우경 저어른이 막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자네 혼자 가가 뭐야 이런 막 가자 내려가자 이렇게 하는 내가 이 좋은 칼 좋은 말 좋은 활 내가 당장 죽이고 갈 셈이 너가 먼저 내려가라 다시 서울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곽순 있죠. 현풍곽씨인데 마단입니다. 그 모습 대창 가면은 왼쪽에 종동이 있고 오른쪽 그 마단입니다. 그 마단 동네 이름이 마단입니다. 산마자 붉을 단자. 이 동네 그 저런이 사셨는데 서울에서 장사를 당하고 난 뒤에 그 동네 옛날에 삼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삼이 마디마디 빨개졌다 그래요. 그래서 동네를 마단이라 마단을 지금도 마단을 갑니다. 창녕조씨들 살아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전설로 내로에 그렇지 그게 뭐 그냥 말로 저가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른도 그 영천분으로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눈치나 보고 이리 붙어가 저리 붙어가 자기 출세나 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개중에 우리 영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여기 지금 드러난 어른들만 해도 내가 이거 다 얘기 못합니다. 막 하루 종일 얘기도 다 못하는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 사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가 있습니다. 영천에 난리가 또 네 번 나겠어요. 난리 때 어떻게 하느냐. 영천 사란 창이 사실
네 번의 국난에 영천의 선비들이 이병을 모아 대항한 난리로서 전국 어느 지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로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이거 뭐 1590 15,590에도 잘는데 그죠? 예, 고제주의서. 예, 영천 창의는 4월 23일 날 영천이 함락되었는데 영천 전쟁은 어떻게 하냐 5월 초에 된 걸로 있습니다. 창의 주도는 맹주가 정세자 아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천 창의가 맹주는 뭐 장군 한 가지 장군입니다. 그때 정대임, 조성, 윤빙, 최병남, 전삼익, 조덕기, 박은기, 조종학 이상은 당시에 그 직무를 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사들로 하고 책임을 맡은 분입니다. 그래서 900명인데 처음에는 900명이고 경주전선에 갈 때는 3,500명이죠. 전황 대충 고려되었습니다. 영천 복성에 영천 이병 900명과 인근 고을 수많은 이병들이 목숨 걸고 사왔는데 전공은 두세 사람만 받았다고 하니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주성 수복전에 3,500명이 참여하여 분전하는 가운데 16이사가 한꺼번에 정사한 사실은 영천인의 기계와 충성심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그죠? 그 한두 사람이 이제 원병을 받았습니다. 영천 900명가 안 되니까 인근 시군의 화산의 권웅수 장군으로부터 시작 쫙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천성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과 보고를 하는데 전쟁이면서 조정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룻밤 안에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를 누가 썼느냐? 김윤국이라는 군수가 영천성 공략하기 이전에는 자양골짜기가 숨어가 있었습니다. 도망가가. 그러니까 이사들이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오너라. 그래 관군들 좀 지휘해라. 그래가 달래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영천성을 복성하기 그래 보고를 쓰는 군수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서 쓰는데 지 이름 쓰고 여기서 최고 연합대장 권홍수 쓰고 또 한두 사람 더 썼어요. 막 둘이나 써야 그랬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제일 바로 조정에 못 가고 안동에는 박진 하는 사람이 그 무슨 대장이죠? 그거가를 박진이도 조정에 미움을 받아가 곧 파면될 그런 상황인데 어디다 좋다 싶어 영천 구경도 하고 지 공을 넣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음이 그 공문을 받아보고 물팍을 치면서 영천이 최고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용은 모르고 영천성을 수복해다가 깜짝 놀래가 해전에는 이순신이요 육지전에는 권웅수다 이래 됐습니다. 어떻게 권웅수 이순신 장군은 혼자 전쟁했나? 영천전에는 권웅수 혼자 전쟁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권웅수 장군은 화산세서 이병장이고 우리는 이병장. 근데 가양 각 인근지의 이병장들이 다 왔습니다. 연합총구의 총대장은 권웅수 장군이 하셨고 당초에 영천의 이병대장은 맹주라 하는 정세자가 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지역에 있는 이병장들이 다 전쟁에 참여했다고 써줄 것이지 지 군수지 이름 쓰고 몇 사람 써가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기서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세와는 뭐 전쟁 피나도록 했는 사람들이 이 달가 이거 우리 바로차 가지 마라. 우리가 공발해가 했는 건 아니잖아. 가지 마라. 그래도 가서 했는 사람이 이제 박진인데가 그래 박지가 그걸 그렇다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 조정에 보고를 해놓은 게 조정에는 정정할 수 없다 이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른들 얘기가 하지 마라. 우리가 어디 공발해가 나왔나? 임금이 의주로 파천해가 나가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우리가 몸소 나가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의 곡식을 먹고 사는데 그냥 안연히 그냥 엎어져 넘어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 나왔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발해가 있는 거 아니잖아. 가지 마라. 이래가 아무도 끽 소리를 안 했는 기라. 자 그렇습니다. 임진나라는 그래서 영천에 당초에 900명이면은 보통 사람의 900명 그래 뭐겠습니까? 그냥 놀러 가자 해도 900명 안 나옵니다.
집에서 무기 있는 무기 다 들고 대나무 삐져가 창 만들고 죽으러 가는데 그러나 살아고 온다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젊을 때면서 군대에 간다 하면 우리 엄마가 눈물 찔찔 짜고 저거 가면 살아가 올라가 죽어가 올라가 걱정했는데 방금 영천에 외지문 이런 데 그런 총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나간다 근데 누가 가라 그런 사람 즐겨 사람은 듣는 거야. 그러나 그게 이제 최고 온화가 문제죠. 나오느라 하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 호송 전 세자 하자는 진사하시고 아들 백암 이자 번자는 또 진사하시고 재력도 됐어요. 그러기 자기 재력 다 터내는 게라. 다 터놓고 묻고 다 내놓고 묻고 가자. 묻고 가자. 우 나오는 게라요. 또 안면도 있고 가자 거기 가고 그러고 또 전부 다 제자들이라. 제자들. 제자 목록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인고서원 서와가지고 공부하던 사람들 가자. 선생님 가자. 근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 나왔는 게요. 그래 나왔는데 여론이 조정에는 한마디도 정세하가 뭐 이병해가 해는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 없으면 끝이 아버지. 그래서 이제 영천 지금까지도 이게 전국에 알려져 가지고 아는 사람은 아지만은 크게 드러나지 못한 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 정도지 더 뭐 발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롭게 우리 지봉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봉합을 좀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봉합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 그대로만 써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흥수 장군 영천에 와서 장군을 했다. 정세하는 영천에 처음에 이병 발동해서 이병장 했다. 그건 나쁘라고. 조정에 보고고 나발이고 차보라. 그 우리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영천에는 이래가 안 된다. 6.25 사변까지 영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이민군들이 다시 못 들어갔다 돌아갔습니다. 영천이 그만큼 깡다고 있는 데래요. 자, 넘어갑시다. 그 정묘제란. 금나라의 침으로 한반도 북쪽 지방은 거의 함락되어 인조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 갔습니다. 아시죠? 영천은 이병부대를 조직하고 군량미 확보와 병장기를 갖춘 뒤 상경하려고 하는데 양국이 화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했다. 이때 이병장은 손해 선생이 되었습니다. 손해. 그 다음 병자호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병자호란 때 피가 나죠. 지난날 협약. 그러니까 앞에 1627년도 오고 요거는 36년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때 그 했는 협약이 불이행으로 금나라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서울을 함락함으로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을 피신하였다. 결국 금나라 군에게 우리가 항복했죠. 머리 꼴박는 거 뭐습니까? 몇 배 국어도 뭐지? 원식씨 그 뭐라 하노? 머리 꼴박는 그걸 뭐라 하노? 3배 국어도라 하나 뭐라 하노? 뭐 그렇게 하죠. 그래 했는데 그래. 이때 그 영천에서 그냥 있으면 이래가 안 된다. 남한산성에 우리 임금이 포위대가 있는데 우리가 백성으로서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 또 이병을 모았어요. 이병을 우리 전국에서 다 퍼졌겠지. 그리 이때 정호인 양계공입니다. 양계공. 진주 목사 하시다가 남원 목사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정호인 공께서는 이병을 모집하여 북쪽을 향해 가고자 하는데 임금이 벌써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탄함에 중단했다. 그래, 요때 하니까 한 200명 됩니다. 이름요리 다 있어요. 200명 있는데 200명가 왜 하나 싶은 게 아니라 각 시군마다 200명 병 있는 데를 뽑아가지고 올라가는 기라. 진격해 연합에 올라가는 기라. 그럼 전국 가면 얼마겠습니까? 되는 기다 한 게네. 그건 늦어가. 기동이 늦지. 뭐 우선은 목에 칼 내놓고 항복하라 하는데 뭐 며칠 기다려야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해본 뒤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2인자난이 있습니다. 2인자난 있죠. 2인자난 영조 5년 1728년 이게 무신난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2인자는 대대로 청주에 살았는데 영조 임금 즉위로 몰락한 소론파를 규합하여 영남인 정일양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청주를 함락하고
한양을 진격하다가 안성에서 도원수 오명항에게 잡혀 처형된 사건이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영남인이 동조하여 가담했다는 이유로 영남 전체를 역적으로 몰려고 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때 장문의 상소문을 영남 유림이 연명으로 올려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상소문은 별첨을 참고 바라며 상소문 저자는 영천 출신 매산 정중자 기자 저한테 팔대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벼슬을 하셨습니다. 그때 첨부해라는 거 마지막에 한번 읽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남 이집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정환직과 정용기 부자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 창의한 부대를 말한다. 항쟁 기간은 4년간이래요. 4년간. 4년간. 4년간 했는데 결국 부자가 근데 어떻게 하면 전국 연합의 이진을 만들어가 서울을 공략하려고 하는 일본군을 조약하려고 작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들 정용기는 죽장 이밤에서 총살당했고 그것을 외놈한테 부자기가 총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정환직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 그 잔류병들을 수합해가 또 싸우자 한데 체포돼가지고 영천 조양강 밑에 거기서 총살당했습니다. 부자가. 이분들이 우리 정세아 선생의 10세 손입니다. 10세 손. 부자가. 아들은 11대 소이죠. 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괄난에도 영천이 피를 보고 홍경래난에도 피를 보고 동학난에도 약간은 영천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했는데 내가 영천의 을을 말하는 것이 이런 2조 500년간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온갖 수모를. 그러나 누구 하나 끽소리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요.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 아시죠? 이완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년 내무 대신, 외부 대신, 농산 대신, 군부 대신, 학부 대신 나라 팔아먹고 거기서 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입니다. 오적요. 영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지호이는 이북 북평 사람이고 박재수이는 용인 사람이고 이완효는 경기도 사람이고 이근택은 충주 사람이고 권중현은 충청 충청도 이렇습니다. 오적이. 여기 또 기가 찬 일이 있습니다. 이지용이가 진주로 내려갔어요. 진주. 나라 팔아가 그때 나라 오적은 돈 타작에 돈 받아가 타작했는데 이지용이가 진주 놀아갔는데 진주 기생 이름이 산홍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쁜데 홀랑 빠졌는 기라. 그래가 기생 집에 가 술 한잔 먹는데 이 내 첩이 될 수 있느냐고 이제 산홍이 이렇게 했는 기라. 산홍이가 내가 아무리 천하게 일해놓지만은 나라 파는 돈은 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가져온 돈 그 돈 발해가 내가 하겠나. 니나 많이 살아. 탁. 나라 파는 돈은 나는 싫다. 기생이 산홍이라는 기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홍이가 진주 축성로에 그 진주 그 누구죠? 뛰 내려는 기생 이름 뭐고? 농계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농계 사당 앞에 가면 요 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시판. 그게 산홍시라요. 산홍이가 저는 시라. 내가 읽어드릴게요. 천추의 본진이 천추는 한정 없는 세월을 천추만대라 합니다. 그죠? 천추의 큰 우리 진주의 을인데 상묘가 우고르라 두 사당이 또 높구나. 그 일이만 했는데 그 사당을 왜 그러면 장군 사당이 있고 이기 사당 두 개입니다. 총성로 가마. 그 두 개가 높다. 보니 그때가 있습니다. 수생 무사일이나 부끄러워 죽을 지게다 내가. 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내가 부끄럽다. 뭐가 더 부끄럽냐? 가고에 한만유라. 그저 필이나 부르고 북이나 치는데 그 앞에서 춤이나 추고 내가 놀았다.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 하는 그 이제 이 산호회가 지었는 시라요. 그거를 이기 사당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래서 우리 영천은 우리가 장 이 얘기합니다. 인고서원이 있었다. 인고서원은 포원 선생 추녀 정신을 우리가 배우기 속에 있다. 이 큰 어른 밑에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그래 따라가진다. 어른들 말씀, 아버지 어머니 말씀, 어디 가거든 나무 흉하지 말고, 특히 남 잘못했는 거 꼬집어가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애들한테 애들이 아니고 인고서원에 오신 분들한테 갑니다. 얘기할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오지 마.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도 하지 마고 한 바퀴만 돌아가지고 애들 묻고들만 답변만 하소. 포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포 선생님 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묻고들 그 답변만 해주면 아들 교육 다 된다 얘기라요. 그거를 안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영천은 뭐다? 우리 영천의 정신은 뭐다? 집에 가서 엄마 오늘 거기 가서 뭐 들어놓거든. 영천의 어를 잘하든 뭐하든 어리 얻었다가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한번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한 이 이인자한테 우리가 억울하다 하는 소문 올리는 걸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 되겠습니까? 네. 네, 이때 영남 관료들의 변무소, 이 변무는 변호하다, 거짓말했는 것을 변호하다, 변무입니다. 그 소문입니다. 그때 누구냐면 병조정랑 김호응, 사헌부 감찰 장위항, 성균관 전적 이세우, 동학운도 박시태, 봉상식장 정중자기, 승무원 저작 김긍령, 의정부 사록 정권, 이건 명고입니다. 저 녹전에 성균관 학정 성헌조 대창 5길의 부입니다. 예, 항록 남지 승무원 부정자 이권, 이분들하고 명으로 소를 올라갑니다. 이 글은 중자 기자가 지으셨고, 삼가 아래입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지난 정월 13일 차대에서 경연청의 신하들이 영남의 일을 진달하였다고 하니 이는 인재를 선발하여 고루 등용하시라는 청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말에 다른 의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영성군 박문수, 의사 박문수 하죠. 박문수는 대처하기 어려운 이는 영남 사람이다. 이인자 안에 가담했다고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대처하기 어려운 영남 사람이다고 임금한테 고했고, 그 다음에 포항은 조현명이다. 훈수지수 제자입니다. 정성까지 했는 사람. 조현명은 뭐라고 했느냐면 천하의 사변은 알기 어려우니 마땅히 진정시킬 방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영남 사람이 저래 방가를 놓고 하니까 어떻게 진정을 시키느냐,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 임금한테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 말하였습니다. 신들은 바로 영남 사람으로서 우리 영남이 어찌하여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또 무슨 알기 어려운 사변이 있어 진정시키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신들은 그들이 가리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오나 이는 아마도 흉역, 이인자는 아니죠. 흉역의 무리 정일양과 조성좌가 영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인자를 동조를 했기 때문에 영남의 사람들을 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은 이 말을 듣고부터 몸이 벌벌 떨리어 내려앉으며 모발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파랗게 질려서 곧장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서 너무도 사무친 억울함을 한번 드러내 보이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배를 째가지고 내 심장을 내보이겠다. 아, 영남은 평소 추로지향, 영남이 추로지향이고 영천이 추로지향입니다. 영천은 공자가 태어나고 명자가 태어난 고장이라고 서울 가도 우리 영천을 추로지향이랍니다. 왜? 누구를 공자고 누구를 추로하고 포원 선생을 공자가 등본이다 이 말입니다. 추로지향으로 일컬어졌으며 근래에 인재의 성대함과 풍속의 아름다움은 지난날에 비하여 못하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조종께서 배양한 은택이 여전히 남아있고 포군 선생이 그 배양한 그 인의정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국난의 앞장서는 유생들의 풍도가 시들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형이 아우를 타이르며 충효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산천이 유순하고 풍기가 유학하기 때문에 개벽 이래로 강상을 어기거나 인륜을 벗어나는 일이 전혀 없었으니 이는 영남 사람들의 사담이 아니라 바로 온 나라의 사람들이 공론입니다. 바로 우리 영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천을 얘기하는 게 영남을 얘기하는 기라요. 이제껏 개벽 이래로 한 번도 반역해 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남에 반역해 본 일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해 역적 박필관 형과 역적 이인좌의 무리가 호서에 영남이 만나는 지점에 기생하며 몰래 반역을 도모한 다음 보이지 않게 정의량 조성좌와 결탁하여 흉악한 반란을 빚어냈으니 이는 실로 천고에 없었던 병교였습니다. 한 지방의 더럽혀진 명예를 중국의 황하를 끌어와도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를 배려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남을. 비록 그러하나 흉적 정의량은 안음에 조성좌는 합천에 살았습니다. 안음과 합천은 바로 낙동강 오른쪽의 외진 고을에서 정인농의 악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는 일종의 나쁜 기운이 그 사이에 뭉쳐져 이렇게 흉악한 무리를 출생시킨 것입니다. 예. 그러나 두 흉적의 집안 또한 부유하여 서로 혼인한 집이 경기도와 충청도 사이에 많이 있었으니 이는 역적 박필련과 역적 이인좌 무리의 달래고 어르는 흉악한 모의가 이들 무리에게 미친 것입니다. 강요도 하고 막 억압도 주고 그래 했다. 변란이 발생한 처음에 여러 고을의 인사들이 앞다투어 이병을 일으켜 종이 깃발과 나무창으로 곳곳을 단속하였습니다. 비록 주상께서 보내신 군대가 신속히 쓸어버려 흉적과 싸워 목숨을 바치지는 못하였으나 한도의 충이한 기계는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량 조성좌가 흉악한 놈이 된 것은 나름대로 이어져 온 한 줄기 맥이 있기는 하나 영남 지역의 인심은 참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슨 알기 어려운 사변이 있어서 나라에 진정시키는 대책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의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바이자 춘추에서 깊이 성토하였던 것이므로 무릇 집에서나 나라에서나 사람마다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역이라는 이 이름을 또한 어찌 잘못 빗대어 억지로 덮어 씌울 수 있겠습니까? 한 집안이 다 반역하였다면 그 집안 전체를 추륙해도 괜찮으며 한 고을이 다 반역이라면 그 고을 전체를 추륙해도 괜찮으며 한 도가 다 반역하였다면 그 도 전체를 추륙해도 역시 괜찮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한 도에 한 사람이 다 반역을 하였으나 단지 한 사람만이 반역하지 않았다면 비록 한 도의 사람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은 평인으로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한두 명의 흉악한 반역자가 나왔다고 해서 한도의 사람들을 암담한 처지로 다 몰아넣을 수 있으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호남에서 몇 명의 역적이 나오고 호서에서 몇 명의 역적이 나오고 서울에서 몇 명의 역적 괴수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이 때문에 호남과 호서이며 서울의 사람들 다 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정의량 조성좌 두 흉적이 한 구석에 잠복하여 있다가 역적 박필련과 이인좌 무리의 위협을 받아 따랐다고 하여 70개 고을의 수많은 순수하고 결백한 사람들을 다 의심하겠습니까? 요 영남을 얘기합니다. 다만 이렇게 상주한 두 신하가 바로 무신영란 뒤에 이어서 영남을 다스린 자인데 그 말이 이와 같고 보면 이는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아마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에 참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흔적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어떤 일에는 대처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알기 어려운 형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여 곧바로 국문과 조사를 청하여 옥석을 구별하지 않고 도리어 국의 자기와 복록으로 달래어 진정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영남 사람들 벼슬 좀 줘가지고 잠잠하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비록 선발하여 기용하기를 청합니다 라고는 말하였으나 이는 영남 사람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등용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인심이 안정되지 않음을 염려하여 묶어두기 위한 수책을 펴고 싶어서일 뿐입니다. 이적을 대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랑캐를 대접하는 것과 오랑캐로 대접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신들은 공부자가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고 또 주상께서 지으신 감난록 서문 및 앞뒤로 내린 감난록은 이인자 난 때 그 기록해 놓은 그 책입니다. 마음은 어둠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를까 걱정하며 이름을 걱정하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습니다. 다만 영남 사람이 어둠을 걱정하고 이름을 걱정하는 마음을 정말로 품어서 대처하기 어렵고 알기 어려울 염려에까지 이르렀다면 점검하여 기용하자는 두 신하의 청은 바로 진정시킬 대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남 사람들은 비록 다른 장점은 없더라도 염치와 의리가 명성과 복록보다 귀중하다는 것은 조금은 알아서 조금도 다투며 탐내고 연연해하는 습속은 전혀 없습니다. 기용되면 분수에 따라 벼슬살이를 하고 버려지면 마음을 편안히 먹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배기 차림으로 조령을 넘는 것을 예전부터 부끄럽게 여겨왔습니다. 조령을 넘어가는 벼슬하러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어찌 공연히 이도가 있는 미끼를 던져서 도리어 이도가 없는 물고기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용한 말입니다. 물고기 낚시하는 거고 그것이 사람 낚는 거입니다. 근래에 와서 조정에서 서로 배척하고 무고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반역이라는 말을 씌어서 넣어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이 사람을 몰아넣는데 요거 현대하고 똑같습니다. 다시요. 근래에 와서 조정에서 서로 배척하고 무고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반역이라는 말을 덮어씌워서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사람을 몰아넣는데 영남 사람에 대해서는 짓밟는 것이 유난히 가혹합니다. 영남 사람은 유난히도 짓밟는다. 무릇 상주한 글의 비방과 모함이 거리낌 없이 들어 있으니 이는 진실로 시대 상황의 고질된 폐단이며 세상 도의의 극심한 변화라서 영남 사람들이 평소 속썩이고 뼈아파하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두 신하는 스스로 마음을 공평히 갖고 세속의 틀을 크게 벗어났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말의 뜻을 오히려 어물어물 넘기며 명확히 밝히지 못하니 이는 참으로 무슨 일입니까? 마음입니까? 대저 떳떳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 마음은 공공하다고 부족하거나 영달하였다고 만족해 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관계가 멀다고 소원하게 대하거나 가깝다고 후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남 사람이 비록 멀리 떨어져 미천하더라도 임금을 삼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결코 벼슬결에 있는 여러 신하보다 많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 신하는 이에 도리어 무단히 이심해서는 안 될 곳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까? 신들은 지난해 전자랑 신지성 등의 상소문에 터주고 풀어주는 정책이 갖추어졌다 하였다가 라고 하신 비답을 삼가 읽었습니다. 이제 두 신하의 진달에 또 그 말이 지나쳤다고 하교하신 일에서 신들은 진실로 성상께서 영남 사람에 대하여 남김없이 환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들은 감격스러움이 뼈에 사무쳐 눈물이 옷자락에 흥건합니다. 그러나 두 신하의 말은 실로 사람의 신하된 자로서 차마 아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한번 변론하여 씻어내지 않는다면 정말 잠시라도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기 어렵습니다. 어찌 스스로 반성하여 보아 옳고 닦고 하여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정중기는 그 일이 있던 날에 가주서로서 입시하였으나 반열을 건너뛰어 말하는 혐의가 있어 참고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기밀유지가 엄격한 경연의 말을 또한 쉽게 전파하지 못하여 늦게야 말이 신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애통해하고 억울해하는 여론을 진정시키지 못하여 이에 억울해하는 여론을 진정시키지 못하여 이에 외람되이 번거로움을 끼치는 죄를 무릅쓰고 감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말을 진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이 두 신하에게 그들이 대처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고 한
단서를 자세히 진단하라 명하시고 이어서 사실을 엄격히 규명하라고 명하시어 충신과 역적을 분명히 분간하여 온 도의 사람이 남이 모르는 모든 죄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은 못내 이러합니다. 여기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남 사람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기다.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말썽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고 이래 비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서없이 이래 여러분들 이래 붙잡고 이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뭐 할 말을 조금 더 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든지 영천을 위해서 잘 좀 하시고 또 우리 영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지봉수님 잘 좀 도와주시고 우리 자주 저는 그 눈이 대통이라서 길에서 만나면 잘 모릅니다. 인사하시면 내가 답변 드릴게요. 어디서 만났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